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해서 합의에 큰 틀이 마련됐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주요 반도체주, 제약 업종이 강세를 주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4,900포인트 만들어냈잖아요. 오늘 다른 업종으로 확산이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좀 회복이 되는지도 오늘 장에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어제 하락한 거의 절반 정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낙폭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건 러셀 2000 지수. 시장이 조정 이후에 어디에 매수가 집중되는지 보면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 집중됐다라는 게 오늘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다 올랐어요. 그냥 어쨌든 오늘 11개 업종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한 업종 없이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가서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안도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슈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개장 전부터 그린란드 관련해서 무력을 사용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이제 초반부터 상승 출발했고, 장중에는 나토와 큰 틀의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린란드, 북극 관련된 어떤 이용, 그다음에 군사적인 어떤 협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골든돔, 골든돔은 이제 그냥 미국의 이제 미사일 요격 관련된 어떤 시스템, 이렇게 보호 시스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광물 관련해서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정을 좀 해보면, 미국이 그린란드 광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명분은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자꾸 그린란드 노린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그러면 우리가 무기 좀 많이 사줄게, 그리고 이제 광물 개발하는데 참여하게 해줄게, 이 정도의 어떤 안을 낸 거 아닌가, 이거 가지고 합의를 하기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합의가 되면서 관세 부과를 철회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일조를 좀 했는데, 저는 어제 이 뉴스가 좀 주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어제,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 국채에 매도한다라는 거, 이거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도이치의 분석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도이치뱅크의 한 애널리스트가 유럽의 강력한 무기로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의 자산을 한 8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채와 이제 주식을 이걸 팔아버리면 미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베센트는 그렇게 못할 걸 하면서도 도이치뱅크 CEO에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도 좀 쫄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의했을 거죠. 자기는 그 분석에 동의할 수 없어.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저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미국도 실제로 좀 의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의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펀더멘탈에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면 매수의 기회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고, 또 블룸버그에서는 타코 효과가 이전보다 약해졌다. 이게 타코를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적응을 이미 해서, 타코라는 거는 트럼프가 세게 말할 때 시장이 대폭락이 나오고 그걸 후퇴할 때 또 급반등이 나오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하락하긴 하는데 큰 하락 자체가 없다. 그래서 타코 효과 자체가 이전만 못하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뉴스가, 미국 대법원에서 연준의 리사쿡 이사 해임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비리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그 비리를 핑계로 이제 해임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살지도 않은 곳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해서 대출을 유리하게 받았다. 이렇게 이제 혐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일단은 사실관계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거 자체가 연준 이사를 해임할 정도 사안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보수 성향의 판사,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거는 독립성 훼손 아니야? 그리고 이게 사법적으로 맞는 판단이야?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리사쿡 해임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좀 오후장에서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반도체주들도 올라가는데, 그 중에 일조를 한 게 젠슨 왕이 AI는 국가에서 인프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서 도로나 전기 투자하듯이 이렇게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여기다 엄청나게 고용이 창출될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내놨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계기로 또 작동이 됐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SNS에 올린 글, 그린란드, 북극 지역 관련된 미래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나토 회원국 모두 유익할 거고 골든돔, 그러니까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거다. 이게 갑자기 들어간 거 봐서 이제 뭐 미국 무기 좀 많이 사주지 않을까 향후에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주목한 건 관세부가 철회된 거 여기에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좀 미국이 긴장할 수 있었던 게 어제 금이 올라가고 미국의 주식과 채권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2% 이상 빠지고 채권이 또 1% 이상 빠지고 금값이 2% 이상 올라가고 이런 조합이 잘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게 잘 안 나오는 현상이었는데 이번에 그 현상이 나왔잖아요.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온 거죠. 이 조합에 대해서 미국 정부 측에서는 좀 의식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특징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3% 이상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모더나가 오늘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암 백신 관련해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인텔이 실적 발표 앞두고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6%대 올라가면서 또 사상 최고치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우리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어쨌든 돈이 계속 늘어나요.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2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2라는 건 뭐냐면 우선 이제 M1은 바로 찾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이나 그러니까 예금 있잖아요. 통장에서 그날 뭐 카드를 인출할 수 있는 예금 이런 게 이제 M1이고 M2는 뭐냐면 그냥 이자 좀 포기하면 그날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정기예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정기예금. 이거는 은행 가서 내가 이자 조금 안 받을 테니까 지금 바로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은행에서 찾아주잖아요. 이런 걸 이제 M2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M2까지를 시중 유동성으로 보거든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조정이 나오면 투자자들이 그냥 바로 매수해야지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낙제에는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외부 환경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식 관련된 자금 추이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식 ETF 관련된 자금 동향을 보면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뭐 웬만한 악재에는 곧바로 반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아쉬운 건 미국 지금 한창 어닝 시즌이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하는데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빠져요. 호실적 발표를 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뭐 현재까지 81%의 기업들이 예상치 상회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1.1% 지수보다 오히려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면 전망을 제시하는데 전망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뭐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이 1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뭐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이번 패턴의 투자자들은 실적 자체보다 향후의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어닝 시즌이다. 그러니까 이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있었죠. 장 초반에 4,800 초반까지 갔다가 후반에 4,90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대형주는 어제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가 끌어올렸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했거든요. 1.2% 하락했잖아요. 중형주도 어제 하락을 했었고 근데 꼬리가 되게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주가 쭉 올라오다가 이제 그제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어제 조정이 나왔었는데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나중에 그래도 꼬리 달았다라는 건 이제 그 코스닥 또는 중소형주 쪽을 노리는 대기 자금이 그래도 좀 있었다. 대형주에만 집중된 것도 있지만 대형주 이외에 중소형주 쪽에도 어느 정도 가동은 됐다. 그래서 소형주 이게 아예 그냥 몸통으로 끝나고 낙폭이 되게 많이 커 있는 상태로 끝나고 했으면은 중소형주는 그냥 하루 반짝이고 끝나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대기 매수가 좀 가동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이외에 이틀 전에 강세 보였던 중소형주 쪽의 어떤 변화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면 어제 특징이 전기전자만 샀어요. 예, 어제 보면 전기전자만 집중적으로 샀잖아요. 외국인들이 어제 2,800억쯤 매수했는데 전기전자 업종만 9,700억 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 빼면 외국인들 어제 판 거예요.
예, 판 거라는 게 하나가 특징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전기전자 이외 업종까지 매수가 고르게 들어와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이제 반짝 상승했다가 나머지 종목들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금융투자가 올해 들어서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배당 관련된 매수 들어왔다 그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래 연초에는 좀 매도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ETF 쪽에 워낙 자금이 들어오니까 ETF 매수가 이제 금융투자 매수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ETF 쪽에 유입된 강력한 이제 매수 자금이 이제 이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거나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해주는 그런 환경이니까 외국인들만 조금 거들어주면 대형주는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고르게 좀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느냐, 이 부분도, 이 점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제 앞서 보여드린 코스피의 소형주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죠. 근데 지금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 코스닥은 이평선을 좋아한다. 예, 저 21선이 첫 번째 방어선 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21선이 지금 되게 중요한 게 950을 어렵게 돌파해 놨는데 여기서 950을 공방으로 바꿔놓게 되면 코스닥이 천 가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50이 명백한 지지선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올리는 시도가 자주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확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이 950이 절대적인 지지선이 되느냐. 그러니까 21선도 중요하지만 950에서 좀 멀리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격차를 좀 벌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알테오젠이 되게 많이 시장을 흔들었잖아요. 뭐 무려 22%. 그러니까 피하 지방, 그러니까 주사 그 관련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 로열티가 생각보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받기로 예상했던 돈 반도 못 받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고, 급락을 하면서 전일 종가 같은 경우는 작년도 여름 이전 주가로 돌려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외국인들이 어떻게 얼마나 팔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기관은 그동안 사들였던 거 다 정리해 버렸어요. 이전에 이미 매도 상태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매도를 해버리면서 1년 누적으로 보면 사들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매도로 바뀌어서 기관 쪽 물량은 어제가 정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어떤 특정한 종목 대형주가 지수 발목을 잡으면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가 버텨내거나 이제 반등하는 거, 이것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950 버티는지 그 과정에서 알테오젠이 적어도 발목을 잡지 않거나 좀 일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알테오젠이 시황상은 되게 당연히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거는 또 이런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죠. 그러니까 95조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95조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도 말에 88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따져놓고 보면 7조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는 거잖아요. 예탁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매수를 어디로 갈 거냐? 로봇, 자동차 이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틀 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던 코스닥의 다양한 대형주 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어제는 어쩔 수 없이 뭐 좀 부담이 되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죠. 그제 급등을 할 때 이런 흐름이 이틀 안에 한 번 더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오늘 돼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급증한 고객 예탁금은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 쪽이 아니라 대형주에 따라붙는 자금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발 지정학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주식 특히 대형주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국면에선 차라리 한국 주식이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이 반등한 거, 물론 이제 뭐 대형주 몇 개가 올린 지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은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율. 환율이 1,480원대에선 세 번째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환율 주봉 그때 보여드리면서 주간으로 2% 이상 빠지면 웬만하면 그 자리 다시 돌파하진 않는다. 이제 그게 피크라고 투자자들은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중요한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 피크라고 판단이 돼야 이제 매수를 하게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샀는데 이래가지고는 오늘 설령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의미가 약한 거고 매수 업종이 확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알테오젠의 어떤 발목 근데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 발목 잡지 않아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대형주 어느 업종이 이제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점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서 보여드렸던 예탁금 추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연말에 87조 8천억 원에서 어제 95조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제가 기준으로 보는 건 저점 사이클에서 20% 그러니까 이게 최저점에서부터 최근 저점 사이클로 보면 81조 원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96조 97조 원 요 정도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의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유동성 장세 같은 강력한 장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제 우연히 어떤 자금이 들어와서 일적으로 예탁금이 늘어난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의 어떤 변화, 뭐 계속해서 어떤 업종의 어떤 매수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또 조정 이후에 곧바로 올리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코스피의 대형주는 대형주고 거기에 당연히 집중해야 되는 거고 코스닥 쪽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중에 그 7만 구독자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들 도와주셔서 구독하기 좀 많이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